자, 우리 이제 2024년 고1 6월 모의고사의 기술 지문이죠. 해수의 담수화 기술. 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기술이 두 가지가 나타나거든. 다단증발법이랑 역삼투법. 당연히 두 가지의 차이점이 중요하고 그 과정과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차근차근 한번 볼 거예요. 자, 일단 1문단. 첫 번째 문단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뭐냐? 보니까 지금 어때? 인구 증가에다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뭐가 발생하고 있느냐? 물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물 부족이라는 것은 바로 뭐야? 문제 상황인 거지. 그지? 근데 지구상에 사실 담수라는 것은 몇 %밖에 없냐? 2.5%밖에 없다는 거야. 그죠? 그럼 너무너무 조금밖에 안 되잖아. 따라서 하고 이제 해결책이죠. 우리 문제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어떤 거냐? 해수를 뭐로 바꿔줘야 되느냐? 담수로 바꿔주는 방식. 그 기술이 지금 연구되고 있다는 거야. 됐죠? 자, 그럼 우리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해수가 바닷물인 거잖아. 그럼 바닷물을 뭐로 바꿔줘야 되는 거냐? 담수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그럼 도대체 어떤 방법을 쓸까? 그래서 두 번째 문단. 그럼 이 문단에 보니까 자, 이 문단에 뭐라고 나와? 1세대 방식이래. 1세대라는 말이 붙었다는 건 어떤 거냐면 사실 기술이라는 거는 계속 발전을 하는 거잖아. 우리 핸드폰만 봐도 어때? 계속 모델이 자꾸 나오면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1세대라는 건 초창기인 거야. 그럼 초창기 방식 설명해주고 아마 뭐가 나올지 않을까? 한계가 나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기술은 늘 발전하는 거니까. 됐죠? 자, 그럼 1세대 방식에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 그게 다단 증발법이라는 거야. 자, 그럼 이것은 뭘 이용하는 거냐? 물의 상변화 원리를 이용한대. 우리 상변화가 뭔지 밑에 설명되어 있죠? 물 어떻게 바뀝니까? 고체, 액체, 기체 변하잖아.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하냐? 가열된 해수를. 자, 그럼 기본 원리가 딱 나타나죠? 아, 맨 첫 번째 단계에서 해수를 뭐 하는 거구나? 가열하는구나. 그지? 그리고 걔를 뭐로 변화시키느냐? 수증기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어때? 응축해. 그럼 뭐 되겠어? 담수 되겠죠? 오, 이렇게만 보면 심플하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이 기술을, 이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이제 절차가 나타나는 거야. 됐죠? 자, 그럼 이제 설비에 뭐가 있는 거냐? 이제 해수 가열기랑 자, 그럼 잘 봐. 우리 뒤에 보기에 보면 어때? 그림 나와 있죠?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그림을 띄워줄 겁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해수 가열기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뭐가 있어? 진공유지 장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어때? 직렬로 연결된 여러 개의 뭐가 있느냐? 증발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증발기가 거기 우리 보기 그림상에 보면 니은 그리고 그다음 니은 다시 이렇게가 증발기가 여러 개 어때? 직렬로 연결이 돼 있는 거야. 됐죠? 자, 그럼 이제 단계 우리 그림이랑 한번 같이 보자. 이렇게 해수가 있잖아. 증발기 내부의 냉각관을 통해서 해수 가열기 내부로 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화살표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뭐가 들어가는 거냐? 해수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증발기 안에 뭐 있어? 꼬불꼬불 돼 있는 뭐 보입니까? 지금 냉각관 보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 해수 가열기로 들어가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가. 그럼 해수 가열기가 말 그대로 무슨 역할? 가열시켜주는 거잖아. 고온의 증기로 해수의 온도를 해수 끓는 점인 110도 이상으로 확 높여버리는 거야. 됐죠? 그럼 여기 가열기에서 뭐가 되는 거야? 해수가 가열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그 가열된 해수가 앞서 통과했던 그 증발기 냉각관 있잖아.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하부를 있잖아. 역순으로 통과해. 그럼 역순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아까 해수가 들어올 땐 어느 방향이었어? 요 방향이었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얘가 어디로 통과하는 거냐? 역순이니까 요렇게 통과를 한다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이렇게 통과해. 근데 여기 밑에 보면 증발기 보이잖아. 그 내부는 진공유지 장치에 의해서 우리 높다, 낮다, 크다, 작다 반대말 체크해야 되는 거 알죠? 대기압보다 훨씬 낮은 압력인 거야. 그럼 봐. 여기 지금 증발기가 있는데 거기 그림에 보이죠? 니은 있고요. 니은 다시 이렇게 증발기 두 개가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직렬로 연결돼 있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뭐가 낮는 거냐? 기존보다 우리 대기압보다 압력이 낮아. 그럼 읽어보니까 어때? 압력이 낮으면 뭘 낮춰주는 거야? 끓는 점이 낮아지는 거야. 그럼 얘네가 끓는 점이 낮아지면서
확 끌어올라서 뭐가 돼? 수증기가 되죠. 알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수증기로 바뀌는 거야. 그럼 수증기에 포함된 미량의 해수가 필터 통과해. 여기 필터 보이죠? 여기 지금 필터 글자가 있는데 터자가 지워졌어요. 그림상에. 자, 그래서 필터를 통과해요. 그래서 통과해서 제거가 돼. 해수는. 그리고 순수한 수증기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그럼 이렇게 수증기가 되고 결국은 지금 뭐 돼? 설비 밖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그럼 이제 밑으로 어떻습니까? 거기 냉각관이 있었죠? 아까 여기 그림상에 보이죠? 그럼 걔네 만나서 냉각이 되고 응축이 돼서 담수가 돼서 어때? 바깥으로 나오는 거야. 그치? 근데 지금 봐봐봐. 아까 우리 봐. 얘가 증발기고 얘도 증발기거든. 니은 다시도. 근데 증발기를 직렬로 연결해 놔두는 이유가 그 다음에 밝혀지는 거야. 얘는 어떠냐면 해수가 봐봐봐. 끌어오르면서 점점 어때요?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그럼 얘네는 계속 뭐가 높아져? 염도가 높아지는 거잖아. 그치? 근데 지금 이렇게 염도가 높아진 해수가 그 다음 단계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 증발기 있는 쪽으로 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지나가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요 증발기보다 요 증발기가 뭐가 더 낮냐? 압력이 더 낮아. 그지? 그럼 그러면 뭐도 낮아져? 끓는 점도 더 낮아지는 거죠. 그럼 끓는 점이 더 낮아지니까 계속해서 이런 증발기가 지금 직렬로 연결되면서 얘네가 확 또 끌어올라서 수증기가 돼서 필터 거쳐가지고 지금 해수는 지금 필터링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걔가 어때? 응축이 돼서 담수로 나오고 하면서 여러 개의 증발기를 거치다 보면 결국은 뭐가 되는 거다? 아, 이렇게 뭐야? 담수가 계속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거구나. 알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 하지만 에서 끊어봐. 지문에 하지만 나오죠? 그지? 아, 하지만 있는 부분이 아까 선생님 설명했던 거야. 그죠? 자, 근데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 얘 앞에 1세대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인 거야? 뒤에 2세대도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1세대란 말이 있다는 건 얘가 퍼펙트하지 않다는 뜻인 거야. 뒤에 다른 게 나온다는 거니까. 그래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랬죠? 한계가 바로 뭡니까? 뒤에 보면 장점도 있지만 한계도 있어. 장점은 뭐냐? 뭔가 해수의 수질 조건엔 영향을 받지 않아. 알겠죠? 선생님이 여기다 써볼게요. 얘는 수질 조건에는 영향을 받지 않아. 그렇지? 근데 하지만 뭐야? 여기 보니까 에너지 소비량이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바로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납니까? 역삼투법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떤 거냐면 일단 반투막이라는 걸 이용을 한다는 거야. 역삼투법이라는 것은 반투막이라는 걸 이용한대. 그래서 해수를 뭐로 바꾸는 거냐? 담수로 바꿔줘. 담수를 얻어내는 거야. 그럼 잘 봐봐. 같은 양의 담수하고 해수 사이에 물 분자만 통과할 수 있는. 자, 그럼 잘 봐요. 얘는 뭐가 통과하는 거냐? 물 분자가 통과를 하는 애야. 그럼 이걸 설치를 하면 염도가 낮은 에서. 자, 우리 이런 것들을 화살표 하는 거야. 방향은. 그럼 봐봐. 염도가 낮은 쪽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염도가 높은 쪽으로 뭐가 이동해? 물 분자가 이동을 하는 거야. 됐죠? 그럼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삼투라 그런대. 알겠지? 그치? 근데 우리는 뭘 이용하는 거야? 역삼투. 우리 역자가 바로 여기에서 무슨 역자냐? 거스를 역자를 씁니다. 그래서 역삼투라는 것은 뭐냐면 거슬러 가겠죠. 그죠? 그럼 반대가 되겠죠? 염도가 높은 쪽에서 염도가 낮은 쪽으로 어떻게 물이 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뒤에 나오지? 이게 바로 뭐냐? 역삼투가 되는 거.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역삼투가 일어나는 거냐? 거기 나와 있지? 압력 펌프를 이용해서 더 큰 뭘 가해주는 거냐? 압력을 강하게 걸어주는 거야. 그러면 삼투가 아니라 역삼투가 일어나. 그럼 물 분자는 어디야? 염도가 높은. 우리 염도가 높은 게 뭐겠습니까? 해수가 되겠고 염도가 낮은 게 뭐가 되겠어? 담수가 되겠죠? 그래서 물 분자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오, 좋네. 그치? 자, 근데 얘는 뭐가 중요하냐? 앞에 거하고 반대야. 수질의 영향을 앞에서는 안 받는다 그랬는데 얘는 뭘 받는 거냐? 수질의 영향을 받는 거지. 그지? 자, 그리고 그 다음 그래서 얘는 수질 영향을 받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 이물질을 제거하는 전처리가 필요한 거야. 됐죠? 그리고 역삼투는 장점 나오죠? 효율이 높아. 에너지 소비량은 적지만. 알겠지? 앞에 거보다 에너지 소비량. 왜냐면 얘가 에너지 소비량이 너무 많아서 등장한 게 바로 2세대인 거잖아. 그래서 에너지 소비량은 앞에 것보다는 적어.
그렇지만 높은 압력을 얻기 위해선 여전히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하다. 알겠죠? 됐죠? 자, 그럼 이제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 뒤에 뭔가 새로운 게 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이제 마지막 문단. 해수 담수화는 어때? 점점 어떠니? 에너지 소비량 줄어드는 방식. 한마디로 결국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야. 이걸 다른 말로 어때?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걸 상용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됐지? 자, 그럼 이제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잘 봐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 그랬죠? 쉽죠? 우리 전처리 어떻게 하는지 방법은 안 나와. 그지? 이물질 제거하는 방법은 없으니까 4번이 정답. 됐죠? 자, 그리고 132번. 그림 아까 선생님 설명했던 거. 자, 우리 여기에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자, 아까 어땠어? 해수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증발기의 냉각관을 통과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해수 가열기로 들어가는 거야. 그지? 가열기 보이죠? 그리고 그 다음 여기서 가열이 돼. 그지? 그리고 나서 이제 기존에 들어왔던 방향과 역순으로 또 어때? 요렇게 증발기를 가는데 여기에서 압력이 얘가 낮다 보니까 끓는 점도 낮아져. 그치? 압력이 낮으면 끓는 점도 낮아지죠? 그래서 얘네가 확 끌어올라가지고 수증기가 되는 거야. 근데 되는데 여전히 해수가 섞여 있으니까 동글동글한 것들 보이죠? 필터를 거칩니다. 알겠죠? 그럼 필터 거쳐가지고 뭐 되는 거야? 수증기가 돼. 그리고 위에 뭐 있어? 냉각관 있죠? 걔랑 만나서 응축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물방울 똑똑똑똑 떨어지는 거 보이죠? 그게 바로 물인 거야. 담수인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지. 그치? 근데 우리 어때? 증발기가 니은만 있는 게 아니라 니은 다시도 있는 거잖아. 두 가지가 지금 직렬로 연결돼. 왜냐면 한 번 이렇게 그리고 해수 여전히 남아있죠? 근데 점점 해수의 염분 농도가 높아질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증발기의 압력도 점점 어떻게 돼? 낮아져. 끓는 점이 더 낮아져.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뭐가 추출이 가능하다? 담수 추출이 가능한 거야. 됐지? 자, 그럼 선택지 한번 볼 거야. 일단 1번. 염분 농도는 당연히 어떻게 했어? 두 번째, 니은 다시에서 더 높죠? 그리고 2번. 니은과 니은 다시에서 생성된 담수 어디로 나와? 설비 밖으로 나오고 있죠? 화살표 보이죠? 그리고 3번. 온도가 끓는 점보다 높아져. 그럼 해수는 어디로 가? 니은으로 이동하는 거 맞죠? 그리고 4번. 그럼 필터에 의해서 해수가 제거돼서 기역을 만나. 기역이 바로 증발기잖아. 거기 냉각관 보이죠? 그래서 거기 냉각관을 딱 만나면 수증기가 냉각관 만나. 그럼 뭐 되는 거야? 물로 응축이 되는 거지. 그지?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죠. 5번 선택지. 잘 들어요? 형광펜 들어요? 같은 애다. 형광펜. 내부 압력이 같은 할 때 같은 형광펜. 항상 독해할 때 있잖아. 이런 말 중요해. 같다, 다르다, 동일하다, 대비된다 하고 뭐 지금 동질성과 그리고 이질성과 관련된 선택지. 알겠죠? 쉬운 말로 얘기해서 같은 거 다른 거. 그치? 그럼 이런 것들은 늘 의심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어땠어? 첫 번째 지금 증발기, 두 번째 증발기, 또 증발기 뭐 또 설치할 수도 있겠죠? 증발기는 점점 증렬된 애들이 압력이 낮아지는 거야. 그래야지만이 끓는 점이 또 낮아지게 되는 거고 계속 해수를 지금 어때? 에서 담수 추출이 가능한 거잖아. 그래서 5번이 정답. 됐죠? 자, 그리고 자, 세 번째 문제. 역삼투법. 그럼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지? 너무 쉽다.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이런 게 중요해. 반투막은 뭐가 통과하는 거야? 물 분자가 통과하는 거. 알겠지? 그지? 그래서 5번이 정답.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문제에 뭐가 나오느냐? 보기가 있어. 아, 얘네들하고 또 비교하는 게 있구나.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보니까 뭐에 대한 거냐면 막 증류법이라는 거야. 그럼 얘는 뭐냐? 고온의 해수야. 해수는 고온이에요. 그리고 저온의 담수인 거야. 그럼 이 사이에 있잖아. 막을 설치를 한대. 소수성을 띤. 그러면 소수성 나오죠? 소가 무슨 소자냐면 여기에서 소는 멀 소자야. 그래서 우리 왜 관계가 소원하다라는 단어 들어봤지? 그치? 먼 거야. 그럼 소수, 물을 뭐 하는 거야? 멀리하는 성질. 알겠죠? 그럼 소수성을 띤 다공성 막을 설치를 해서 온도 차이에 의해서 해수에서 증발된 수증기만큼 봐봐. 얘가 고온인 거잖아. 그럼 여기에서 증발된 수증기만 어디로 가게 만들어? 저온의 담수로 가게 만드는 거야. 되지? 자, 그럼 이 방식은 해수 온도를 50도에서 70도로 높이는 것 이외 제외하면 압력 등. 아, 얘는 뭐에 필요가 없구나. 압력에
변화가 필요가 없구나. 그럼 무슨 생각이 떠올라야 돼? 에너지가 많이 안 들겠네? 그죠? 에너지 지금 소비가 적겠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 기존 거보다 효율성이 높겠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근데 단점이 있어. 하지만 끊어줘야죠. 막이 뭐하고 닿아 있어? 물하고 닿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막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이제 문제로 갑니다. 정답 1번이죠. 그치? 1번도 우리 아까 배웠던 거. 자, 형광펜 들어요. 유사하다, 형광펜. 알겠지? 같다, 다르다. 똑바로 보라 그랬죠? 압력을 변화시키지 않아도 된다? 압력 변화시키지 않아도 되는 건 얘만이야. 우리 역삼투법은 뭐가 필요해? 압력 변화가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1번이 정답. 그리고 다단증발법이구나. 얘도 뭐가 필요해? 압력 변화가 필요해요. 아까 우리 보기 그림 한번 봐. 압력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지금 낮춰줘야 돼. 대기압보다 증발기에서 압력이 낮아져야 끓는 점도 내려가는 거. 그지? 그래서 1번이 정답. 얘하고 둘 다 압력 변화 필요한 거잖아. 됐지? 자, 그리고 2번 볼까? 역삼투법하고 다르게 물의 상변화를 이용해서 담수를 지금 생성하고 있다. 역삼투법은 물의 상변화가 없어. 근데 얘는 일어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수증기 통과니까. 그리고 3번 막의 오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다음 4번 끓는 점 이상까지 높이지 않아도 돼. 아까는 110도 이상. 얘는 어때? 지금 보니까 50에서 70도. 그리고 5번 에너지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설치하기 유리하겠죠. 에너지 소비가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그지? 그래서 1번 고르면 되겠죠. 우리 오늘 중요한 거 배웠죠? 같다, 다르다. 그지? 그래서 유사하다, 대비된다, 상반된다. 이런 말 있으면 일단 얘를 먼저 체크해 보자. 됐죠? 자, 그 다음 문맥상 의미가 같은 것은 해수를 담수로 만들다, 시를 소설로 만들다. 그래서 3번이 정답. 됐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해수 담수화 기술은 마무리하겠습니다.